요즘 뉴스 보시면 로봇 관련된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로봇 시장이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에 시장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휴머노이드가 특히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실제로 자동차 조립을 위한 라인에도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봇 인문학의 이민석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동안 회사 일로 바쁜 것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좀 쉴 타임도 가질 겸 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현재 이제 쿠션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데요. 현재 로봇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만 3년 차 됐는데 그동안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로봇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고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일부 외부에서 VC로부터 투자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관련 업체들로부터 많은 요구사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이제 한동안 거의 한 6개월 이상 유튜브 방송을 중단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로봇 시장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그 로봇 시장의 동향 그리고 기술적인 동향 두 가지 위주로 해서 좀 말씀드린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로봇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시면 하루가 다르게 로봇 관련된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로봇 시장이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25년 올해 기준으로 시장 규모는 한 500억 달러 수준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2030년까지는 그 2배 이상 1100억 달러 이상으로 5년 안에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단순 산술로만 계산해도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휴머노이드가 특히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특히 이제 중국에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이제 많은 휴머노이드 제품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휴머노이드를 사용해서 각종 스포츠 대회도 열고 있고요. 실제로 자동차 조립을 위한 라인에도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물론 중국만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피규어라든가 유명한 버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회사들이 자동차 라인에 로봇을 투입해서 현장에서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유니트리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로봇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긴 합니다. 로봇이 좀 더 시장이 커지고 기술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면 더 앞서서 이제 발전할 걸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이런 휴머노이드 제품들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어떤 게 현재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술인지 그리고 로봇 휴머노이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좀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또는 수요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 입장에서는 언제쯤 내가 도입해서 사용해야 될까에 대한 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죠. 로봇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마케팅적으로 활용이 돼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상황들이 가끔씩 보여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머노이드에 대한 관심은 좋지만 아직까지 사실은 휴머노이드 제품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도입하기에는 많은 장벽들이 남아 있거든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저희 로봇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관심거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휴머노이드의 현실적인 도입 시기는 2030년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2025년이니까 앞으로도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술적으로 아직 해결책을 못 찾은 분야 중에 하나는
배터리 문제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 휴머노이드 관련 시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휴머노이드는 고정된 자리에서 일을 하는 로봇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협동 로봇이라든가 이런 로봇 팔 같은 경우에는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주로 이렇게 고정된 자리에서 작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배터리를 사용할 일이 없고 대부분 이제 전원을 케이블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휴머노이드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10분을 활용하려면 당연히 이제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현재 기술로는 휴머노이드를 움직이기 위한 그 배터리가 작업 시간 기준으로 적게는 1시간, 많으면 한 2시간 정도, 이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휴머노이드를 현실적으로 도입하는데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배터리를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은 또 몇 가지 또 해결할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쓰는 것은 협동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은 용도별로 이렇게 손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이제 그리퍼 또는 엔드 툴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용도별로 새롭게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특정 작업하는 용도로만 특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람 손처럼 5손가락으로 해서 만들려고 그러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람 손에는 수많은 관절이 있습니다. 팔을 예를 들면 팔에는 어깨 관절, 그리고 팔굽, 손목, 3-4개의 관절들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 손에는 한 20여 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이 작은 관절들을 기계장치로 구동할 수 있게 만들려 그러면, 예를 들어 팔 하나의 비용이 1,000만 원이라 그러면 요 관절 하나당 1,0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손바닥 하나 만드는데 5천만 원 이렇게 들 수도 있는 거죠. 몇몇 그리퍼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들이 사람 손에 가까운 그리퍼를 실제로 시장에 내놓고는 있는데 아직은 상당히 가격이 고가입니다. 그러면 휴머노이드는 벌써 기본적으로 양팔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손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로봇 가격이 상당히 고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뒤져보시면 그 로봇 기술 회사 중에 제일 선도적으로 앞서 있는 회사 중에 하나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얘기하는데, 그 회사에서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을 보면 상당히 인간하고 유사한 형태의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 좀만 뒤져봐도 금방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제품 가격 실제로 얼마인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틀라스의 한 대당 판매 가격이 보통 50억이 넘습니다. 인건비가 비싸야 1년에 한 1억, 많으면 뭐 2억이 된다고 쳐도 50년 동안 한 사람을 일해서 버는 돈인데, 그걸 특정 작업을 위해서 로봇을 50억짜리 도입해서 현장에서 쓴다는 거는 투자 대비 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휴머노이드가 고가인데도 다들 거기에 열광하느냐?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제품은 50억 이상 되는 아주 고가의 제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머노이드 시장이 계속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는 대량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면 훨씬 더 다운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에 있는 뭐 유니트리 같은 회사는 1억 언더의 지금 휴머노이드 제품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걸 구매했던 뭐 사람들의 이제 후기를 읽어보면, 아직은 뭐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든가, 뭐 로봇이 내가 원하던 대로 작동이 안 된다든가, 용도가 좀 아직은 불분명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품은 아직은 연구 개발 단계를 위한 제품 정도, 그런 용도로 좀 사용이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도입돼서 사용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가격적인 측면에서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랜만에 제가 다시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첫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업계에서 돌아가는 얘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좀 더 현재 나와 있는 로봇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정리를 다시 좀 해서 앞으로는 좀 꾸준하게 유튜브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